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7월 18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자넷 옐렌 장관이 미국 경기는 경기 침체 없다, 이런 이제 언급과 이번 주에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3대 지수가 전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주나 또 금융 관련 주식들의 상승이 이제 좀 돋보였는데요. 테슬라가 3.2% 상승을 했고, 엔비디아도 2.18, 애플도 1.73,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메가캡들의 상승으로 나스닥은 거의 1% 가까운 0.93%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코스피가 출발에는 0.2% 정도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출발을 했지만 장 시작과 동시에 외국인들이 아주 강력하게 매도를 내놨어요. 그래서 지수는 바로 밀리면서 2600에 겨우 매달리는 이제 2600선까지 밀렸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낙폭을 좀 줄이기는 했지만 오늘 코스닥이 급등한 것과는 아주 다른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859억을 순매도했고, 그 다음에 기관은 3002억을 순매도했고,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모두 판 거죠. 개인은 476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607.62포인트, 어제보다 0.43%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0.3%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고, 출발하자마자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900을 그냥 한꺼번에 훌쩍 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코스닥의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그래서 거기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JYP, 포스코 DX 이런 것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코스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372개 종목이, 372 종목이 상승을 했고, 1154 종목, 그러니까 1154개 종목이 하락을 했어요. 그럼 오늘 지수가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코스닥 시장 안에서의 이런 차별화가 엄청나게 심한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4,991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3,487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1,375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종가는 914.14포인트, 어제보다 1.76%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2650을 이제 돌파하냐 못하냐 이러고 있었는데, 거기는 택없이 가보지도 못하고 오늘 이제 음봉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내일 반등이 안 나오면, 내일 양봉 반등이 안 나오면,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 음봉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좀 하락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단기 소위 말하는 더블 버텀, 쌍바닥을 형성한 후에 직전 고점을 이번에 단숨에 넘어버렸잖아요. 900을. 이렇게 돼서 기술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이제 모습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환율은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1260원 40전, 어제보다 6원 20전이 환율이 다시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네이버 이렇게 팔고 나머지는 다 샀습니다. 삼성전자 570억 팔았고, 기관도 삼성전자 473억을 팔았고, LG 에너지솔루션을 외국인들이 288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78억을 순매도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면에 기관은 251억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56억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SDI는 그 외국인이 29억을 샀는데 기관은 228억을 순매도했습니다. LG화학도 외국인이 20억을 순매수하고 기관은 90억을 순매도했고, 현대차도 외국인은 138억을 순매수했는데 기관은 316억을 순매도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는데 외국인 1819억 순매도, 기관은 276억 순매도. 포스코 퓨처엠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는데 외국인은 1548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286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기아는 외국인은 155억을 순매수했는데 기관은 228억을 순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15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네이버는 기관만 375억을 사고 외국인은 31억을 팔았고, 카카오는 반대로 또 외국인은 232억을 사고 기관은 129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에서 SK 하이닉스, 포스코 퓨처엠 이 두 종목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종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에 외국인은 오늘 에코프로 BM 2,930억 순매수, 에코프로 2,492억 순매수, LNF 87억 순매수, 셀트리온 헬스케어 9억 순매수, JYP 45억 순매수, 포스코 DX 170억 순매수. 이렇게 상위 랭킹에 올라 있는 6개 종목을 전부 매수했어요. 반면에 기관은 상위 랭킹에 올라 있는 6개 종목을 전부 매도했습니다. 또 개인도 에코프로 BM을 2,833억 순매도했고 에코프로도 2,323억 순매도했고 LNF만 71억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2차전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2차전지 관련 소재, 생산 이렇게 다 오늘 상승했습니다. 구태여 얘기를 하자면 어제 이제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 생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3.2% 상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19일 날 발표되는 테슬라의 그 실적도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이제 우리 시장 2차전지 쪽에 좀 힘을 실었고, 또 2차전지 전기차가 3분기가 성수기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양극재 이런 것들은 하반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다 하는 이제 분석도 나왔고, 그래서 오늘 이제 에코프로가 장중에 역대 최고가 114만 8천 원을 했고, 오늘 이제 재배했었던 게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하고 코스닥 시총 1위를 놓고 엎치락 뒤치락 한번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에코프로 BM이 31조 8,832억, 에코프로가 29조 7,697억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변동 없이 에코프로 BM이 시총 1위, 에코프로가 2위 이렇게 해서 끝냈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도 오늘 52주 신고가가 나왔어요.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끝나기는 48만 8천 원에 끝났는데 장중에 49만 5천 원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6개. 이거 아시지만 이제 집중호우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가축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제 가격 상승 될 거다. 이런 거죠. 근데 7월에만 이번 달 들어서만 집중호우로 닭이 53만 3천 마리가 폐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6개 오를만도 하죠. 또 요새 이제 시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사료, 밀가루 이런 쪽. 이거 아시지만 러시아가 흑해 곡물협정 종료를 발표했죠. 그래서 크렘린 궁에 의하면 연장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서 흑해 협정을 종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자마자 이제 미국에서는 밀 선물가가 3%, 옥수수, 대두 선물은 2%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도 이제 사료 이런 것들이 오늘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화장품 OEM, ODM. 이게 이제 요새 화장품 회사가 큰 회사보다 중소형 회사들이 약진하고 있으니까 이 OEM, ODM사가 이제 수혜를 받죠. 그래서 이제 중소형자들이 K뷰티의 제2전성기를 맞았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이런 중소형자들은
그 OEM, ODM 이런 거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이거 다 사실은 만드는 공장은 그렇게 한 군데 밀집되어 있습니다. 어디 몇 군데 있잖아요. 예. 가까이 부천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뭐 웬만한 화장품은 다 있습니다. 성분도 거의 비슷하고. 예. 그래서 뭐 레시피가 막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거는 수익성이 올해 상당히 개선될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으로는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오늘 이제 상당히 급격하게 올랐는데,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캔서 문샷,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 하는 게 이제 촉발이 되고, 그 다음에 열몇 건의 달하는 수출 협상이 거의 진전 단계에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그렇게 됐고, 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양극재 점유율 확대되고 음극재 사업 또한 이제 기대한다. 이렇게 해갖고 오늘 이제 52주 신고가 46만 원 장중에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냥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보면 그냥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에코프로가 뒤집어 놓은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 신나는 날이었을 거예요. 갖고 계신 분들은.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씁쓸한 그런 하루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시장을 끝내고 뭔가 이제 하나 여기서 배울 점을 찾아가지고 그걸 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을 복귀하면서. 결국 이제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수급상에서 외국인이 안 사면 오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사면 오른다. 네, 외국인이 사면 오른다. 이게 오늘도 이제 여실히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돌아서 갖고 코스닥에 있는 그 세 종목을 그냥 사버리니까 그냥 올라가잖아요. 네. 이제 산 이유는 공매도 숏 커버리지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늘 이제 마음 쓰린 분, 오늘 좋은 분 이렇게 있지만 이건 또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포트폴리오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난 그냥 한쪽에 몰빵 칠랜다 이런 거보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도 반도체 나름대로 2차 전지, 또 자동차, 조선, 또 엔터까지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이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수출향, 말하자면. 그런 대상에서 이제 정해질 거다. 그게 이제 돌아간다. 근데 반도체는 자꾸 이제 업황 바닥이고 곧 올 거다, 이제 그러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걸려서, 좀 그런 거고. 그게 2차 전지가 이제 먼저, 오늘 이제 앞으로 치고 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또 어떤 분은 오늘 그냥 2차 전지 에코프로에 몰빵했으면 그런데 그랬으면 좋겠지만 근데 주식은 맨날 그렇게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반도체 매매하는 거하고 또 2차 전지 매매하는 거하고 매매가 달라야 돼요. 그냥 어떤 날 동시에 다 팔고 동시에 사고 이러면 포트폴리오 짤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매매 원칙을 잘 따라 해야 된다 하는 걸 오늘 이제 느끼셨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일 이동 평균의 슬로프가 탄탄히 살아있는데 겁먹고 미리 팔 필요 없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10일 이동평균선 슬로프가 죽었는데도 굳이 버텨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럼 굳이 왜 버텨요? 이게 수급이 깨지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주식 투자하는 거지 독립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이데올로기랑 관계가 없어요. 수급이 깨지면 팔아야 돼요. 그 어떤 종목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늘 에코프로가 사고를 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고는 이제 자주 쳐도 좋은 거지만
에코프로가 여러분 이제 뉴스에서 들어서 아시지만 그 공모채 수요 예측에서 그 모집액의 2배가 넘는 이제 흥행에 성공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평균 가격보다 에코프로의 그 채권을 비싸게 사려는 투자자가 많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물 500억에 890억이 몰렸고, 2년물에 500억에 1170억이 몰렸어요. 근데 1년 6개월물 같은 경우 EBP. 예. 그 다음에 그 2년물은 14bp를 더 내려서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비싸게 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공매도 쪽에 결정타를 매긴 것 같아요. 야, 이거 공매도 버티다가 죽는다. 그래서 뭐 오늘을 날짜로 정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뭐 외국인이 에코프로 BM을 2,930억, 에코프로 2,492억 이렇게 샀는데, 이 중에는 상당히 숏 커버 들어온 물량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아주 작정하고 여기서 이걸 끊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반면에 이제 그러면 이번에 이제 외국인들은 공매도 쳐서 손해봤냐? 딴 데서 먹었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디데이로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는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42%랑 올라가고, 또 엔비디아, 인텔 뭐 이렇게 해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전부 상승했어요. 근데 그런 거와 관계없이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파생의 희생타를 맞은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이제 지난주 초, 그러니까 이제 10일부터 이 반도체 주식, 특히 삼성전자가 이제 재상승을 이렇게 쭉 해왔잖아요. 그래서 어제가 굉장히 제가 이제 그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이제 8.15에 나가서도 제가 드렸고, 여기서 고점을 못 뚫으면, 이 고점이 73,600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점을 못 뚫으면 이게 파생의 숏에 역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가 어디서 치고서 나가면 이게 세력이 살아있는 건데, 그거 못 치고 나가니까 결국 뭐냐? 외국인만 사서 버텨준 거잖아요. 7월 10일부터 이제 끌고 온 게. 그러니까 이제 숏에 역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장에 좀 오래 참여했던 분들이면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흔적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파생하는 분들이 숏에 걸어놨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밀린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보통 이제 72,000원까지 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9월물이 345를 딱 찍으니까 일단 정리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그 숏이 정리되면 당연히 윗방향으로 오르는 방향으로 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기술적 분석 말씀드릴 때 이거 못 올리면, 그러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시장이 위축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3,600원을 못 찍으니까 거기서부터 숏을 쳐서 오늘 이제 72,000원에 끊어내면 파생해서 굉장히 많이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내일 이게 다시 튀어오르지 못하면은 조금 위축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왜 사냐? 한국을 살 때 산다. 또 그냥 삼성전자가 좋아서 반도체를 살 때 산다. 또 하나는 뭐냐? 파생의 잣대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를 매매하실 때는. 그 다음에 이제 그 틈에 오늘 이제 에코프로가 선봉에 서서 이제 그나마 이제 시장 흐름을 살려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에코프로는 일찍 샀다가 미리 파신 분도 상당히 많은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막 애널리스트들이 되게 뭐 애널리스트니까 잘할 거 아닙니까? 일반인보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뭐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뭐 너무 폭등했다 그래갖고 목표가를 반토막을 내고 막 이렇게 해서 깎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아니 그 뭐 밸류에이션을 하면 무슨 강남 아파트를 뭐 아파트 짓는데 뭐
레미콘이 얼마 들어가고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고 이거 따지는 거나 똑같은 거지. 그렇게 볼 수가 없다. 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수급이다. 그러니까 수급선이 살아있으면 그게 뭐냐. 수급이 살아있으면 튤립도 소 5마리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미리 팔아버리신 분들 있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 에코프로, LNF 세 종목 중에서 10일 이평선이 가장 빳빳하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게 에코프로입니다. 이런 말씀, 이게 올라가고 있는 한 기다려 볼만 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원래 애널리스트들이 돈을 잘 못 벌어요. 시장은 좀 그런 이성적 판단하고 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에코프로를 보면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유명한 배우가 한 대사처럼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래서 드디어 이제 왕이 됐어요. 100만 원을 넘으면서 그렇게 묻는 것 같은 마치 이제 파죽지세의 그런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좋아서 사는 거건 앞으로 이 종목이 좋아서 사는 거 아니면 뭐 쇼커버를 위해서 사는 거건 어쨌든 간 그거는 수급상의 수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자꾸 따지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팩트에 충실할 수 있는 걸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런 걸 다 빼고 감정을 빼고 뭐 어떻고 뭐 공매도 세력이 어떻고 막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래서 그 10일 이평이 가파르게 서 있으면 그러면 그냥 계속 갖고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기엔 앞으로도 이제 뭐 이게 뭐 그렇다고 연속해서 오를 수는 없는 거니까 오늘 또 많이 달렸으니까 부침은 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11일 이평의 그 슬로프가 죽기 전에는 이게 죽기 전까지는 가져가 보는 게 어떠냐. 좀 많이 먹었잖아요. 우리말로 그냥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뭐 조금 기다려서 지금보다 뭐 조금 낮게 파는 한이 있어도 가는데 미리 던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근데 뭐 정 쫄리면 일부 파시든가 그건 뭐 이익 난 거니까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그렇지만 저는 이 매매 원칙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것 같은 시장이지만 간결하게 시장을 볼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을 정하면 시장이 굉장히 심플해져요. 그래서 제가 그거 여러분한테 매매 원칙이라는 얘기로 말씀드린 거잖아요. 근데 그 원칙을 안 지킨다. 그럼 안 지키는 분한테는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이 이거 말고도 다른 종목에서도 쭉 봐오시지만 이 10일 이평이 살아있는 한 잘 안 죽어요. 조정은 받을 수 있지만. 그리고 10일 이평이 죽었다가 살짝 올라올 때 잘 속는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직전 고점을 뚫어야 돼요. 직전 고점을 못 뚫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삼성전자처럼 오늘 숏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요것만 갖고 막 우리가 짤짤이 하듯 주식 투자한다. 그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을 깔고 앉아서 시장을 보지만 가장 우리가 타이밍상 중요하게 보는 거는 매매 원칙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매매 원칙을 많이 말씀 드려왔고 그래서 오늘은 그것 때문에 이익 많이 보신 분들이 많아서 기분은 좋은 날입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도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